7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x-2y, 2i 곱하기 y-2i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1-i 괄호 닫고 8제곱이랑 같대요. 그럼 이때 x가 y값 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찾아내는 건데 일단 뭐가 문제냐면은 1-i의 8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센스 있는 거냐? 1-i의 제곱의 4제곱으로 가져가는 게 센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i를 제곱하면 뭐만 남는다는 거 아까 봤어? 마이너스 2i. 아까 어떤 문제에서 이거 계산 한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4제곱하는 게 쉽죠.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i의 4제곱이니까 그냥 16이 되는 거예요. i 4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i의 4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인데 우리 i 제곱이 아까 얼마라는 거 배웠어요?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16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좌변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xy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yi 마이너스 4 요게 우변에 있는 16이랑 같구나. 맞죠? 그럼 네, 예. 1 마이너스 i 8제곱에 0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6이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 땡큐. 좌변으로 넘기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바꾸면요. xy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x 플러스 y의 i가 이렇게 되고 얘는 0이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xy는 다 같이 얼마? 마이너스 12. x 플러스 y는 얼마? 0이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와 같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24가 돼서 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 4번 나왔나요? 아, 면제권 5개.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켤레복소수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를 켤레복소수다.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의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놓은 a 마이너스 bi를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호로는 원래 있던 a 플러스 bi를 z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i는 z의 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영상에서 이미 한번 필기하면서 보라고 했고,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 정답률 제일 낮은 게 몇 번? 23번.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23번 문제 같이 봐요.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와 y에 대해서 x-y의 값은 얼마네요? 그럼 좌변은 그 바 밑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그 바 밑에 있는 녀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일단 써보면은 3x 더하기 5y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y의 i로 묶어서 거기에 바가 있는 셈이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거기서 바를 취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좌변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이제 바를 이용해서 켤레복소수를 만들어주면 3x 더하기 5y에다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고 2x 마이너스 y의 i라고 쓰면 켤레복소수가 완성된 거예요. 자, 완성된 상태에서 그게 우변에 있는 5 마이너스 12i와 두 개의 복소수가 같대요. 그럼 복소수 상등을 앞서서 배웠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해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 생기죠? 불러보세요. 3x 더하기 5y는 얼마? 5요. 그 다음에 다음은 2x 마이너스 y는 12.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이걸 풀면 되니까 위에다 선생님이 2 곱해보면은 6x 더하기 10y는 10. 밑에다가 3을 곱해보면 6x 마이너스 3y는 36. 맞습니까? 이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6x가 없어지고 y가 되죠? 13y는 얼마? 마이너스 26.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x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x-y는 7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단하죠? 켤레 복소수를 이용한 그냥 사칙 연산일 뿐이고 마지막에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또 다음 내용으로 예쁘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다양한 성질을 알아본 후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또 어떤 연산들을 계속 이어가라.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볼까요? 거기 뭐 표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본다면 Z1이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켤레 복소수를 또 취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겠죠? 자, 왜 그럴까요? 1번이라고 하고 Z1을 선생님이 A 플러스 BI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Z1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죠? 그러면 Z1의 켤레 복소수를 다시 켤레 복소수를 취하면은 A 마이너스 BI의 켤레 복소수 취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럼 다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I가 돼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Z1하고 Z1의 켤레 복소수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연산하라는 거니까 BI 쪽이 없어지면서 EA라는 뭐만 남는구나? 실수만 남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Z1 곱하기 Z1의 켤레 복소수도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하라는 건데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도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 그래서 요 2번에다가 왕별. Z1하고 Z1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실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3번.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했고, 저 내용을 이용한 고난도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Z1이라는 애가 만약에 실수다. 이것이 실수다라고 하면 무엇과 같은 개념이다. Z1의 켤레 복소수가 그대로 Z1이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고, 하필 그 Z1이라는 애가 복잡한 세모분의 네모꼴 복소수였다. 근데 이게 이 복소수가 실수래. 그럼 우리 비법 노트에서 꿀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랬어? 세모분의 네모 전체의 켤레 복소수가 세모분의 네모랑 같아야 된다. 영상 본 사람들 요런 내용이 있었고 이걸 이용한 고난도 문제가 거기 샘플로 들어 있었어요. 그거 다 본 사람. 고난도 문제 풀이까지. 영상 줬던 거에 다 있었습니다. 안 봤어? 필기만 했어? 그래?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요 주제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단순히 Z1이 실수라는 거 말고 분수식의 꼴, 분수꼴 복소수가 자 이런 세모분의 네모꼴 복소수가 실수라고 했을 때 얘가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왕별 2개 참고로 더 적어 놓으시라고 세모분의 네모꼴 복소수가 실수다라고 하면 세모분의 네모꼴의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Z1이 마이너스 Z1의 켤레 복소수랑 같으면은 Z1은 0 또는 순허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4번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Z1을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1하고 마이너스 Z1 봐. 얘가 같대요. 그 얘기는 A 플러스 BI하고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I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전부 좌변으로 넘겨주니까 뭐가 되죠? 2A는 0이 되죠. 따라서 A는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래서 A가 0이고 B는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A가 0인 거는 여기 Z1의 원래 모양에다 A 이퀄 0인 걸 집어넣어 보니까 걔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얘는 B가 0이면은 0이 되는 거고 B까지 0이면 그대로 이 복소수 Z1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B가 0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구나?
순허수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주어진 요 식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었던 데는 어디까지냐면은 2a가 0이라서 a가 0인 것까지는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 a가 0인데 b는 뭔지 모르잖아요. a가 0인 것만 이 식에선 알았으니까.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b마저도 0이면 이 복소수 z는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0 더하기 0i니까. b가 0이 아니면 이 복소수 z는 뭐가 되는 거다? 순허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4번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왕별 하나 또 붙여놓으시고. 자, 선생님 여기 오른쪽 옆에 지금 노트에다가 이렇게 증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데 왼쪽에는 그런 증명들이 없이 그냥 이론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써주고 있는 이 증명들을 거기다 필기하시라고요. 자, 4번까지 선생님이 좀 기다려 줄 테니까 필기할 거 하세요. 자, 5번 바로 볼까요? Z1하고 Z2를 더해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각각을 켤레복소수 취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고요. Z1에서 Z2를 빼서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것도 각각을 켤레복소수를 취해서 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겨울방학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증명도 간단합니다. 차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Z 증명 P, ZF, Z1이 A 플러스 BI고요. Z2가 A-BI면, 아니, C 플러스 DI라고 해볼까요? C 플러스 DI면 Z1 마이너스 Z2를 먼저 구했을 때 A 마이너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D의 I. 요게 Z1 마이너스 Z2죠. 그런데 그 녀석 좌변을 우리가 계산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대지? 자, Z1 마이너스 Z2의 켤레복소수는요. 어느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의 I를 만든 것과 동일하죠. 이번에 우변을 따로 볼까요? 우변은 Z1의 켤레복소수에서 Z2의 켤레복소수를 뭐 해야 됩니까? 빼줘야 되죠. 그럼 Z1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고요. 다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I를 계산해 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C를 실수 부분으로 묶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에서는 뭘 묶어낼 수 있죠? 예, 마이너스 얘가 B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의 I. 그대로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떻다는 걸 확인했어요. 같다라는 거를 확인했죠.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에서 중요한 사실 요 두 가지. 먼저 더한 후에 켤레복소수를 나중에 취하는 것과 각각을 켤레복소수를 먼저 취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한 것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뺄셈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확인했다고. 알겠죠? 예, 그게 5번이었어요. 6번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Z1 곱하기 Z2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을 켤레복소수를 취한 후에 곱한 것과 어떻더라? 같더라.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이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믿고 쓰시면 되는데 6번에서 이거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를 확장 발전시킨 발전 팁이 더 중요해요. 자, 얘를 선생님이 발전시켜 볼게요. Z라는 녀석을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Z를 곱해서 켤레복소수를 취해봤어요. Z에 Z를 곱해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위에 그 성질 때문에 Z의 켤레복소수 곱하기 Z의 켤레복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Z의 켤레복소수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Z와 Z를 곱한 녀석은 우리가 Z의 제곱의 켤레복소수였던 건데 Z제곱의 켤레복소수는 Z의 켤레복소수 전체의 제곱과 어떻다? 같다.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Z의 N제곱의 켤레복소수는 Z 켤레복소수의 N제곱과 같다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발전 팁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두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네, 중요하다. 얘가 발전 팁이에요. 여기 뭐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요거 자체를 증명할 때는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요 단순하게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확장시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7번. 7번은 뭐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모 분자의 켤레 복소수를 각각 다 붙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각각 다 켤레 복소수가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실전 문제들이 있는지 봅시다. 몇 번이 제일 정답률이 낮은가 봤더니 26번이네요. 그쵸? 26번 같이 볼게요. 실수가 아닌 두 개의 복소수 Z하고 요거 읽을 때 W라고 읽지 않고요. 내가 네,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그리스 문자의 알파벳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이게 오메가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실수가 아닌 두 개의 복소수 Z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Z 플러스 오메가하고 Z 오메가가 모두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Z 플러스 오메가하고 Z 오메가 둘 다 실수래요, 실수. 두 개가 다 실수다. 그러면 기억. Z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일단은 자, 보세요. 보기로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Z하고 오메가가 도대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합이 실수인데 곱도 실수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녀석 Z와 오메가가 서로 무슨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그런 거 배웠죠. 합이, 아니, 서로 켤레복소수였을 때는 합과 곱이 둘 다 뭐가 됐다라는 거 배웠어요? 실수에서 Z와 오메가가 서로 켤레복소수다라고 일단 먼저 복소야? 복소수다. 라는 거 판단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Z를 한번 A 플러스 BI라고 둔다면, 오메가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켤레복소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에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좌변은 먼저 Z 마이너스 오메가를 구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니까, Z 마이너스 오메가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2bi가 나오고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bi가 좌변이네요. 우변은 뭐냐 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Z였어요. 오메가는 A-BI고요. Z는 A 플러스 BI였죠? 빼래요. 그러면 A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BI가 생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구나라는 거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이것도 좌변하고 우변을 각각 계산해서 확인하면 돼요. 좌변은 Z바 마이너스 오메가죠? Z의 바가 뭐였어요? 오메가잖아요. 아까 Z하고 오메가는 서로 켤레복소수니까. 그럼 Z바 대신에 오메가로 바꿔놓으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좌변이 얼마예요? 0이에요. 우변 어떻게 돼요? Z 마이너스 오메가 반대. Z 마이너스 오메가 반은 누구랑 같아요? Z랑 같아서 도로 0이 되는 거죠. 서로 무슨 관계니까? 켤레복소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Z의 반은 오메가, 오메가의 반은 Z. 켤레복소수니까. 이해되죠? 다음, 그러면 니은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3이에요. 디귿 볼게요. 디귿은 Z 곱하기 오메가 바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오메가 바가 Z와 같으니까 Z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돼요? Z제곱.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났죠? 그럼 디귿도 참이고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풀이를 잘 적어 놓으세요. 먼저 주어진 정보를 읽고서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했구나. Z 플러스 오메가하고 Z 오메가를
곱했을 때 모두 뭐가 되니까 실수가 되니까 서로 무슨 관계구나? 혈내 복소수 관계구나라는 거를 해석해내는 게 어려웠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질이고요. 그래서 26번 해설했습니다.